안녕하세요. 기술연구소 김용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 목차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먼저 위키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약어로 씁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기존 웹팩을 통한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초점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사용되는 뷰나 웹팩 아니면 바벨 이런 패키지에 관련되어서는 해당 버전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환경으로는 Node.js 8.9 이상 LTS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ID에서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3.0.013번 이상의 최신 버전의 ID를 사용하셔야지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Node.j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윈도우즈나 맥이나 상관없이 LTS로 작성된 최신 버전의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치 관리자에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맥OS에서 홈브루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위키에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으며 만약에 Node.js 버전이 한 PC에서 여러 버전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MVM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습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MVM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신 경우에는 윈도우즈 경우에는 CMD 창을, 맥인 경우에는 터미널을 여셔서 npm 버전과 노드의 버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면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이전에 기존 모피어스에서 제공되는 프로젝트와 다시 제공되는 SPA 프로젝트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위에 웹뷰가 생성이 되고 화면 이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고 그 위에 다시 웹뷰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MPA 동작 방식이 유사합니다. 때문에 화면이 새로 리로드가 된다는 점이 기존 프로젝트의 구조고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m.page.html이라는 페이지 이동 API를 사용하지 않고 한 액티비티의 한 웹뷰에서만 안에서 화면 이동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일임하는 그러한 동작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화면을 이동하시게 되면은
스택에서 이런 식으로 index.html, main html, info html과 같은 스택이 액티비티별로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작성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CSS에 관련된 링크 태그를 헤더 영역에 작성하시고, 자바스크립트 관련되어서 바디 영역 다음 이후에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화면이 동작하게 됩니다. 웹페이지 화면 이동 시마다 웹뷰가 새로 생성되면서 등록된 URL을 통해서 HTML을 로딩하게 됩니다. HTML 파일을 파싱을 하면서 CSS 링크에 대한 태그를 만나게 되는데, 이 CSS 링크가 불러와짐과 동시에 CSS 관련된 렌더 트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실제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 돔이라는 엘리먼트들이 트리가 생성이 되도록 합니다. 요 이후에 브라우저는 이 돔과 렌더 트리를 통해서 생성된 트리를 비교하여 화면을 1차적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요 1차적으로 그려지는 화면은 HTML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1차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 파싱 기계가 HTML 파싱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을 불러와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한 후에 모든 JS 파일들이 불러와진 이후 onReady 이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onReady 이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하게 관리되어 있는 사용자 영역인 사용자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런 사용자마다 보일 수 있는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먼저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을 조회했을 때 게시글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마치게 됩니다. 요 MPA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 코딩된 문수가 1차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환경에서 현장엔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페이지 이동 시에 첫 번째 화면이 공백 화면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 경험의 저해 요소 중 하나이고요. 공투 소스가 커질수록 기본적인 로딩 디자인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구조가 CSS는 모든 화면에서 참조를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jQuery, 모멘트 아니면은 언더스코어 같은 전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기적 렌더링이 완성되는 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액티비티는 하나로만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웹뷰를 생성을 해서 HTML을 로딩하고 CSS에 대한 로딩이 끝난 후에 JS 파일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이 된 이후에는 해시태그, 요거는 브라우저에서 북마크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화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요 해시태그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뷰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감지를 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매번 공통되는 소스에 대해서는 다운로드와 실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초 1회에 필요한 리소스를 전부 다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화면 이동 시에만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서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때문에 속도적인 이스에서 속도 면에서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와 다른 점으로는 원래는 스택으로 이제 화면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가 제공되는 히스토리라는 전역 객체에서 이제 스택 관리와 비슷한 페이지 이동 관련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관리의 개념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공되는 기본 프로젝트에서는 인풋과 엑스포트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마다 대응되는 JS와 HTML이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CSS 파일,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될 JS 파일들을 mcore.extend.js라는 파일에 선언해서 모든 페이지에서 불러오게 되는 구조였고요. 이런 구조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복잡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 JS 파일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 소스 코드들도 불필요하게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또한 import.extend.js에서 모든 JS 파일들을 인풋해서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수정이 필요했을 때 이 수정에 대해서 이 기능이 어떤 의존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SPA 프로젝트에서는 웹팩을 통해서 인풋과 엑스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진행할 가이드 앱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위가 페이지 단위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TML과 CSS가 하나하나 각각 대응되는 파일이 생성이 됐었는데 SPA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제공되는 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컴포넌트란 재사용이 가능한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기존 페이지 개발 단위에서 차이점을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듈화가 제공되지 않고 특징으로는 HTML, CSS, JS 이런 식으로 관심사 분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HTML 파일은 HTML 폴더에서 따로 관리를 했고 CSS도 CSS 폴더에서 따로 관리를 했고 JS도 JS 폴더에서 각각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러가 발생되었을 때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수정해서 고쳐지는 경우는 보다 세 개지를 모두 같이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컴포넌트 단위 개발에서는 한 파일에서 HTML, CSS, JS를 관리하는 .view 파일로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때문에 오류 해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하고요. 페이지 단위 개발이 아닌 컴포넌트 개발로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화면 헤더나 아니면은 모든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페이지 단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컴포넌트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Query, API 제어하는 이런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jQuery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화면의 UI를 API로 제어한다는 접근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떠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면 remove 클래스를 하고 뭐 add 클래스를 해서 클래스를 다 없앴다가 지웠다가 아니면은 요거를 또는 뭐 부모의 뭐 클래스를 지우거나 하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id 값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흐름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엘리먼트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조작하기 때문에 이 UI가 어떤 HTML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 HTML의 UI 형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둠 조작을 위해서 부가적인 함수를 다량으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복잡해질 수 있는 소스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SPA 프로젝트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뷰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화면에 대해서 UI를 조작하는 것은 MVVM 패턴이라는 곳에서 나온 디자인 패턴으로, 하나의 디자인 패턴으로 개발하시게 됩니다. M은 모델, V는 뷰, VM은 뷰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UI에 대한 형태를 바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변경되는 값만을 핸들링을 통해서 제어를 하면은 화면에서는 따로 개발자가 제어하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SPA 프로젝트에는 웹팩, 바벨, ESLint, 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위키 사이트에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론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pm 버전이 낮은 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npm 버전은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DE를 시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PA 헬로 프로젝트, 모피어스 SPA 가이드 프로젝트 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모두 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생성은 기존 모피어스 프로젝트 생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SPA 헬로 프로젝트와 SPA 가이드 킷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가이드 프로젝트도 동일하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시면은 기존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먼저 에세트 밑에, 레스 밑에, 따따따 밑에 요거는 실제 웹페이지에 올라가는 영역인데 여기서 index.html 파일이나 다른 JS 파일들은 없고 mcore.extend.js, mcore.min.js, wn 인터페이스 JS 요 세 가지만 존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프론트엔드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 프론트엔드라는 폴더는 하나의 Node.js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각에 대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키에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키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 폴더 내에서 .바벨릭이나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이 필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리소스라는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아이디에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ode.js 프로젝트는 package.json 파일과 JSON 파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전에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패키지들을 먼저 노드 프로젝트에 설치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npm 뒤에 인스톨이나 아니면 i를 통해서 npm 패키지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ID에 있는 개요 탭에서 해당 커맨드를 자동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설치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ode.js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곳이 잠시만요. Node.js가 만약에 감지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알림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 노드 패스에 Node.js를 설치한 곳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VM을 통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잡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설정을 안 하시더라도 해당 npm이 설치가 되실 겁니다. 네.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 터미널에서 설치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시고 나면은 프론트엔드 폴더 아래에 node 모듈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SVN이나 기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실 텐데요. 이 노드 모듈은 굳이 포함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폴더입니다. 이 부분은 파일이 무겁기 때문에 이 폴더에 대해서는 따로 저장을 하실 반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영 빌드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빌드는 package.json 폴더 파일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라는 키 값을 가진 빌드라는 키 값을 가진 이 스크립트가 자동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np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터미널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터미널에서 만약에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spa 가이드 콘텐트 네, 요 CD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가 경로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npm 다음에 이 스크립트에 있는 키값들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run 키값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 개요 페이지에서 UI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터미널을 통해서 운영용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파일들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을 콘솔로 터미널에 출력되게 되고요. 빌드가 되신다면 다시 요 따따따 아래 폴더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index.html, bundle.js 이러한 CSS 폰트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실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요 프론트엔드라는 폴더 아래에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실 거고요. 요 작업이 완료한 후에 운영용 빌드나 아니면 개발용 빌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웹 위에 올라갈 웹 리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위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npm 명령어로 기본적으로는 빌드 그리고 클린 그리고 린트 픽스 이런 스크립트를 기본 프로젝트에 커맨드로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운영 빌드를 해보았는데 다음으로는 클린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린을 하게 되시면은 기존에 생성했었던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대신에 이 mco.extend.js, mco.min.js, wn 인터페이스 JS는 제외하고 파일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 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 빌드로 아래 보시면은 괄호하고 왓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왓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빌드가 된 이후에도 프로세스가 동작을 끝나지 않고 계속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한 후에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왓치 속성을 주게 된다면 이 왓치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저건데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파일 변경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빌드를 하게 해주는 npm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이거를 종료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C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lint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lint 같은 경우에는 코드 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개발 환경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내에서 이렇게 식으로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에러로 표시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에러가 표시가 된다면은 lintfix 스크립트를 실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간략하게 npm 명령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